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2월 25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크리스마스네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convention에서 하는 연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conven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Good afternoon으로 지문이 시작을 했는데 D가 자음이고 afternoon의 A가 모음이죠. 그래서 자음에서 모음으로 연결이 될 때에는 연음으로 해주시는 게 더 유창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good afternoon 이렇게 띄어서 발음하는 것보다는 good afternoon 이렇게 thank you 또 나왔고요. tomatoes, strawberries, peppers 이런 단어들이 보였어요. chemicals 또 보였습니다. 2번 지문은 자동응답 메시지 내용인데 항공사의 자동응답 메시지예요. 자동응답 메시지가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Thank you for calling으로 시작을 하지요. 발음 연습해주세요. Thank you for calling. 느낌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Thank you for calling. 이렇게 좀 밝은 느낌. Airlines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associate 이 나왔는데요. 똑같은 스펠링인데 어떨 때에는 associate 으로 발음하고 어떨 때는 associate로 발음을 하거든요. 어떨 때 이렇게 발음하고 어떨 때 저렇게 발음을 하는지 알고 가야 되겠죠. 주로 끝에가 ate로 끝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단어들 중에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이런 애들에 한해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어의 발음을 일일이 다 연습을 하는 것보다 법칙을 파악을 하면 몇십 개의 단어를 연습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칙을 배운다는 것은 길게 봤을 때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associate, ate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형용사나 명사일 경우에는 마지막 발음을 at 이런 식으로 동사인 경우에는 마지막 발음을 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은 명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associate, associate, associate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고 형용사로 시험에 나왔어도 associate, 동사로 시험에 나왔다면 associate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고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elaborate 형용사나 명사일 때는 elaborate, 동사일 때는 elaborate, graduate 하면 졸업생, 명사일 경우이죠. 나 졸업했어, 어떤 학교에서 졸업했어 할 때는 I graduate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는 graduate, 동사는 graduate 이 법칙,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at 하고 ate 하고 마지막 발음을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Part 2. 사진 묘사 첫 번째 사진은 커피숍처럼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커피숍. 여자가 3명이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 표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를 보고 있고, 뭐를 들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다 할 때는 looking at 무엇이죠. 무엇을 들고 있다 할 때는 holding 무엇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냐 하면 여자 한 명은요 무슨 과자 한 봉지 쿠키 같기도 하고 무슨 칩스 같기도 하고 이런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looking at 하고 밑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looking at a bag of cookies 하셔도 되고 looking at a bag of chips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제품을 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둥글게 looking at a product 하셔도 좋고요. 또 다른 여자는 종이곽에 들은 우유 있죠. 그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이곽에 들은 우유는 뭐라 그러죠? A carton. 이 그 종이곽을 얘기하거든요. A carton of milk. 얘네들을 다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Looking at 무엇? 그리고 탄산음료 같이 생긴 음료수 병을 또 다른 한 명은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holding 무엇? 하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holding a soda bottle 뭐 아니면 holding a bottle of sod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었겠습니다.
사진의 뒤쪽에 되게 다양한 상품들, 제품들이 있었고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 various products, 몇몇 개의 선반들, some shelves, 이런 명사들이 쓰일 수 있었을 건데 문장으로는요. 사진의 뒤쪽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나는 뭐가 보여요? I see various products. 진열되어 있는 displayed 어디에? 다양한 그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했으니까 displayed on some shelve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빌딩 앞에서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뭐 거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라고 장소를 묘사하셔도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하고 좀 젊은 여자 한 명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grandfather가 아니죠. 네, grandfather는 my grandfather 하면 내 할아버지인 거고 your grandfather 하면 너의 할아버지인 건데 모르는 할아버지는 grandfather가 아니고 an elderly man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연세가 있으신 남자 an elderly man and a young woman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file holder 있잖아요. 폴더라 그러나요? a file holder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olding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holding a file holder. 그리고 여자는 빨간색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holding 많이 나오죠. holding a red umbrella. 그리고 그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대화를 하고 있다 할 때에는 비동사를 사용하죠.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할 때에는 이 비동사를 appear to be 로 바꿔서 they appear to be having a conversation 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면 쓰기 정말 유용한 문장이 날씨 문장이죠. 사람들이 옷 입은 걸 보아하니 요 날씨에 찍은 것 같아요 하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날씨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되게 추운 날 같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y looking at the way these people are dressed 이 사람들이 옷 입은 걸 보아하니 this picture was probably taken on a cold day. 이 문장은 통째로 내 걸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째로 연습을 하시고 파란색만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cold day, hot day 이런 식으로 날씨 묘사를 하는 문장 전에 여자는 무엇을 입고 있고 남자는 무엇을 입고 있다 라고 옷차림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된다면. Part 3.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5번 문제는 how often 그리고 what for. 질문의 의미 how often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이죠. 얼마나 자주 이거를 이용하냐 인터넷을 이용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what 그러니까 이거를 뭘 위해서 주로 쓰냐 그러니까 주로 이걸로 뭐 하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How often에 대한 답변으로는 almost every day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뭘 하냐 할 거 많죠. For doing my homework 하셔도 되고 for internet shopping 혹은 for shopping on the internet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6번 which로 시작을 했습니다. which는 what하고 비슷해요. 의미가 전자기기 which 전자기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자기기를 가장 자주 사용을 합니까? My phone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y phone. 내 핸드폰. 전자기기죠. 아니면 my laptop computer, my desktop computer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겠고 my phone으로 하면 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냐? Why? 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좋은 이유죠. I always carry it around with me. 이런 문장 추가로 하실 수 있겠고요. 7번 문제는 do you think? 로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의 의미는 library 있잖아요. 도서관들이 public libraries 있죠. 이런 도서관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템플릿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Do you think 밑줄?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는 Yes, I think 밑줄. 반대로 반대 의견을 내실 거면 No, I don't think 밑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2개의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템플릿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 문장 Yes, I think 밑줄 하고 질문에 나온 내용을 쭉 베끼는 거죠. Yes, I think 밑줄. For several reasons 하면 뭐 몇몇 개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파란색 부분이 템플릿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So these are the main reasons why I think 밑줄. 방금 내가 얘기한 이런 본론들이 내가 밑줄이라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이 끝 문장의 파란색 부분도 템플릿인 거죠. 이런 템플릿을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첫 문장이랑 끝 문장에서 템플릿이 탄탄하다면 본인이 영작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볼 수 있죠. 첫 문장만 해도 질문의 길이가 짧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문장만 해도 사람 말 속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진짜 빨리 얘기해도 한 7초? 8초 정도는 걸리는 그런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30초 답변에서 첫 문장으로 내가 되게 고생한 거 없이 8초 뺄 수 있다면 그리고 끝문장은 파란색 부분이 약간 더 길기 때문에 8초에서 9초 말 느리신 분은 10초까지도 갈 거거든요. 그러면 한 18초, 19초를 첫 문장과 끝 문장만으로 뺄 수가 있다면 중간에서 그 영작을 너무 고생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문장이랑 끝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해 가시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first of all, 첫 번째 이유는 짧게 한 문장 가고 another reason is that 짧게 한 문장 가고 이런 식으로 짧게 해서 이제 시간 꽉 채워주는 본론의 이유를 2개 대주는 그런 기술이 있겠고요. 그게 version 1입니다. version 2는요. 이유를 1개만 얘기를 하셔도 만점이 가능해요. 네, 이유를 1개만 말하는 게 version 2인데 첫 문장에서 이유를 1개만 얘기할 거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yes, I think 밑줄 이거 쭉 베끼고 for several reasons 부분을 생략합니다. 넣지 않습니다. yes, I think 랄랄라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유를 하나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 하고 이게 중요하다. 요새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public library에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다. 이런 이유를 하나 대주시고 마지막 문장에서 So these are 하면 복수잖아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유들이 라는 뜻이죠. 근데 이유를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럼 these are가 되는 게 아니고 So this is the main reason 이런 식으로 단수를 확실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So this is the main reason why I think 밑줄 이렇게 가는 거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템플릿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매주 시험에서 템플릿은 관건이에요. 연습을 잘 하시고 Part 4 볼게요. 이렇게 생겼었고 8번 문제는 날짜와 시작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짜 가장 위에 들어있어요. 날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시간 1부터 시간 8까지 시간이 1개만 나온 게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날짜 얘기해 주시고 시간 1의 시작 시간만 얘기해 주시면 만점 나올 수 있는 8번 문항이었고요. 9번 문항은 일정 3번을 명시하면서 일정 3번이 오후에 진행되는 게 맞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전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응시자의 답변은 아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10번 문제에 들렸던 단어가 cash registers. 이거 관련된 내용 다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정 6번과 일정 8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6번, 일정 6번, 그리고 시간 8번, 일정 8번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Part 4는 오늘 어려운 게 없었던 그런 시험으로 보이고요. Part 5 이 마지막 파트에 Primary School Student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Primary School Students 이거 갖다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초등학생이야? 아니면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라는 말인가? 유치원생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초등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초등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의미는 뭐였냐? 질문이 뭐가 나왔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미술이나 음악 이런 예체능 과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과목들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질문? 제가 평소 때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결한다.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 is directly related to B. A는 B와 직결한다. 이런 표현들은 꼭 연습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A 자리에 들어갈 주어든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정도는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A에 들어가는 주어는 이 예체능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은 이라든지 혹은 미술과 음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를 넣어주시고 be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be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의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이 감성적, 예술적 이런 관련의 질문인가 혹은 누군가의 능력, 실력 이런 관련 질문인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단어들은 연습을 잘 해가셔서 be 자리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be. 자, 그러면 감성적, 예술적 관련 질문이 나왔다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상상력에 도움이 되고 창의력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독창성에 도움이 되고 예술적 감각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연습을 꼭 하시고요. imagination, creativity, inventiveness, artistic qualities 이런 애들이 이제 감성적, 예술적으로 가는 단어들이고 능력, 실력으로 가면 the ability to focus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죠. intelligence, 명석함, logical thinking skills, 논리적 사고 능력, brain development.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미술이나 예술은 약간 저 위쪽 팀으로 갈 거고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좀 아래 팀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미술이나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에 도움이 됩니다. 되게 좋은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술이나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직결합니다. 정말 좋은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표현 두 개만 우선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결한다. 이 표현 두 개를 가지고 A 자리에 다양한 주어를 넣어가면서 B 자리를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명사들로 바꿔가면서 소리를 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시험은요, 템플릿 등 이런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라면 변수가 없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마다 문항 1개 혹은 2개의 문항 정도 굉장히 생뚱맞은 이게 잘 나오지도 않고 혹은 너무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거든요. 꼭 뭐 하나씩은 태클이 있어요. 그런 시험이 대부분인데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진 않지만 큰 태클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닦아놓으신 분들 중에 반복적으로 레벨 6에 150점, 레벨 6에 140점 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왔었던 그런 응시자들이 오늘 시험에서 레벨 7이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모로 다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오늘 시험은 난이도 4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